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심리 실험. 1. 복권 1등 당첨 후 급상승한 행복감은 왜 오래 유지되지 않을까? 복권 1등에 당첨되면 어떤 기분이 들까?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을까?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바로 그 돈이 생겼으니 말이다. 그것도 복권에 당첨되기 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거액의 돈이 손에 들어왔으니 상상만 해도 행복하지 않은가. 그러나 인간이 느끼는 행복감은 생각보다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 기쁨은 복권에 당첨된 그 순간뿐, 행복은 아침 안개처럼 차츰 희미해진다. 평소 100점 만점 중에서 30점 정도의 행복감을 느끼던 사람은 복권에 당첨되면 한동안 100점짜리 행복감을 느낀다. 그러다 반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점수가 곤두박질 치다가 마침내 원래 30점 수준의 행복감으로 돌아온다. 불행도 마찬가지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누구나 불행이 인생을 지배하게 된다. 이럴 땐 행복감이 건물 옥상에서 중력의 힘으로 땅에 떨어지는 벽돌처럼 급전직하한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끝도 없이 추락할 것만 같던 그 행복감이 그런 상황에서도 어느 순간 원상태에 가깝게 회복되어 돌아온다. 만약 평소 70점 정도의 행복감을 느끼던 사람이라면 교통사고를 당해 행복감이 20점까지 떨어졌더라도 얼마 후에 다시 70점을 회복한다. 우리가 느끼는 행복감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고 조금씩 차이는 있어도 어느 순간 원래대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누구에게나 평등하다.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 필립 브링먼 교수 연구팀은 일리노이주 복권 고액 당첨자 22명을 찾아냈다. 연구팀은 그들에게 복권에 당첨된 이후의 행복감 변화에 관해 물었다. 연구팀은 예상했던 대로 대부분 복권에 당첨된 직후 행복감이 급상승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다가 거의 예외 없이 시간이 얼마쯤 지나자 신기하게도 아침 안개처럼 행복감이 사라졌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연구팀은 또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29명을 대상으로 행복감 변화를 물었다. 이 그룹 역시 사고 직후에는 행복감이 일시적으로 크게 하락했지만 세월이 약이라고 시간이 많이 지나자 행복감이 원래의 수준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느끼는 행복감이라는 감정은 사람에 따라 대략적인 수치가 정해져 있다. 평소 나는 행복하다라고 느끼며 80에서 90점 정도의 행복감을 자신에게 점수로 주는 사람은 나쁜 일이 생겨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원래의 점수 80에서 90점대로 돌아간다. 반대로 행복감을 잘 느끼지 못해 20, 30점 정도의 낮은 점수를 자신에게 주는 사람은 기쁜 일이 생겨서 잠시 점수가 올라가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낮은 점수대로 돌아온다. 우리가 느끼는 행복감은 우리에게 생기는 일로 결정되지 않는다.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라는 말처럼 내가 나를 어떻게 느끼는지가 우리의 행복 수준을 결정한다. 심리실험 2. 대다수 부부가 내가 집안일을 더 많이 한다라고 평가하는 심리학적 근거는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한 일을 똑똑히 기억한다. 자기가 직접 한 일을 잊어버리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다. 그런데 반대로 인간은 다른 사람이 한 일은 잘 기억하지 못한다. 다음 내용은 평범한 부부를 대상으로 실행한 설문조사 결과다. 두 분 중에 집안일을 누가 더 많이 합니까? 그리고 각각 몇 % 정도씩 담당한다고 생각합니까? 이 질문에 대다수의 부부가 거의 예외 없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제가 더 많이 해요 라고 대답했고
재미있게도 두 사람이 말한 수치를 합해 100%를 훌쩍 넘겼다. 이 설문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신이 실제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캐나다 워털루 대학교 마이클 로스 교수와 동료 연구자는 몇십 쌍의 부부에게 20가지 활동 목록을 보여주었다. 목록에는 아침 준비, 설거지, 집안 청소, 장보기, 자녀 돌보기 등이 적혀 있었다. 목록에 적힌 각 항목의 일 중 자신이 어느 정도 한다고 생각하는지, 또 배우자는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추측해서 대답하게 했다. 그러자 20가지 활동 중 16가지 활동에서 내가 더 많이 한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은 80%의 활동에서 자신이 하는 일이 더 많다라고 여겼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로스 교수는 자기가 한 일은 머릿속에 금방 떠오르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자기가 한 일은 바로 떠올릴 수가 있기에 그만큼 자신이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리고 상대방이 한 일은 바로 떠오르지 않아 속된 말로 자신이 독박을 썼다라고 생각하기 쉽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만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느끼기 쉬운데 그런 감정은 오해에 지나지 않는다. 현실에서는 다른 사람도 별반 다르지 않고 그저 내가 모르고 지나갈 뿐이다. 나 혼자 일방적으로 손해보는 일은 일반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심리실험 3. 우리 눈에는 왜 세상에 나쁜 사람이 넘쳐나는 것처럼 비칠까? 인간은 누구나 자신을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 세상에는 나쁜 사람이 득실거린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나는 고결한 심성의 소유자이고 다른 사람은 세상에 더러운 때가 덕지덕지 묻었다고 막연히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인지 왜곡은 왜 발생하는 걸까? 우리는 자신에게 유리한 일만 기억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자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뭔가 해주었다고 해보자. 내가 그동안 해준 게 얼만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준 일은 죽을 때까지 잊지 않는다. 자주 생색을 낸다. 내가 해준 일을 제대로 알아주지 않거나 잊어버리면 서운한 마음을 품는 일을 넘어서서 앙심을 품기도 한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뭔가 불쾌한 일을 저지르면 절대로 잊지 않는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기억의 선택작용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자신이 빌려준 돈은 확실하게 기억하면서 자신이 남에게 빌린 돈은 까맣게 잊고 산다. 우리는 자신에게 유리한 기억만 선택해 기억한다. 이것이 바로 기억의 선택작용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데이비드 매식 교수 연구팀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베푼 착한 행동,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베푼 착한 행동, 자신이 저지른 나쁜 행동과 다른 사람이 저지른 나쁜 행동을 5분 동안 최대한 많이 적어 제출하게 하는 실험을 했다. 실험 참여자 대부분은 자신의 좋은 점은 줄줄이 떠올렸다. 반대로 자신이 저지른 나쁜 행동은 떠올리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이 저지른 나쁜 행동은 떠올렸다. 이 실험으로 좀 더 명확히 알게 되었듯 우리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잘한 일만 기억한다. 그런 터라 내가 비록 완벽한 인간은 아니지만 나름 착한 사람이야 라는 자아상이 완성된다. 그러면서 동시에 타인에 대해서는 나쁜 쪽을 더 많이 떠올려 그 기억을 바탕으로 인상을 형성하기에 아무래도 타인은 나쁜 사람이 되기 쉽다. 우리 눈에는 왜 세상에 나쁜 사람이 넘쳐나는 것처럼 비칠까? 그것은 아마도 우리의 기억이 자신을 미화하는 방향으로 기능하고 발전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우리가 요즘 자주 듣는 말 중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줄임말로
자신을 향한 기준과 타인을 향한 기준이 달라서 생기는 인간의 인지부조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이 아닐까? 위의 실험은 그런 인지부조화와 모순된 인간 본성을 명확히 드러내 보여주는 시도다. 심리실험 4. 사회가 불안하고 범죄율이 높을수록 이혼율이 낮아지는 까닭은? 인간은 누구나 불안을 느끼며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다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누군가 내 곁에 있어준다면 그만큼 불안감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반대로 걱정이나 불안이 없는 생활이 이어지면 굳이 함께 있을 사람이 필요하지 않고 혼자 있는 게 세상 편하다.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나 전쟁 등 사회에 불안이 고조되었을 때 인간은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다고 생각하여 사람 사이의 유대관계가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미국 루이지애나 주립대학교 토냐 헨셀 교수 연구팀은 2001년 9.11 테러 사건 이후 뉴욕주 전체의 이혼 통계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테러가 발생하기 전과 비교해 25%나 이혼이 감소했다. 테러리즘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이나 그 행위로 부부관계나 가족관계를 돌아보고 유대관계가 강화되는 계기가 된다면 나름대로 긍정적인 기능도 하는 셈이다. 자연재해가 생기면 새삼스럽게 배우자의 존재가 절절하게 다가오고 그럴수록 이혼의 그림자는 저만큼 멀어진다. 사회가 풍요로워지고 평화로워질수록 사람은 남의 도움이 그다지 절실히 필요하지 않게 된다. 그런 터라 잘 사는 선진국일수록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겠다는 사람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설령 결혼하더라도 조금만 성격이 안 맞고 뭔가 틀어지면 곧바로 이혼하고 남남이 되어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지나치게 평화로운 세상이 우리 인간에게 마냥 바람직하지만은 않을 수도 있겠다. 적당히 긴장감이 있어야 걱정과 불안을 아는 채 타인의 고마움을 몸으로 느끼고 관계를 소중히 하며 살아가지 않을까?